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행정론 단원별 문제풀이 제1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회복지행정론으로 넘어왔고 여러분들은 지금 1장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풀고 기다리고 계실 건데요. 제1장의 내용은 사회복지행정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차에서 사회복지행정의 의의, 그 다음에 특수성,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 조직이론, 조직관리에 해당되는 부분까지입니다. 조직이론이나 조직의 구조, 그 다음에 조직의 유형 이런 것들이 1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행정론 하면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되고 3교시 영역에서 가장 쉽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5문제에서 거의 20개 이상은 마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3교시에 전체 득점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행정론은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그 다음에 기획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골고루 한두 문제씩 출제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에 지문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긴 지문의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긴 지문도 많이 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잘 공부해 놓으셔야 짧은 형태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자, 제1장부터 진행을 해 나가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또 8강에 걸쳐서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강으로서 전반부입니다. 1번에서 13번 문제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문장을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스키드모어가 제시한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인지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사회복지행정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가라고 하면은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우리가 행정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고 영어로는 매니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행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맞고요. 이윤 추구나 권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복지수혜 대상자나 지역 주민의 권리, 공적인 책임, 전문 인력 관리 등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행정이다라고 말하면 되고요. 사회복지행정은 가치를 지향하는 성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 지향적이다 이런 말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윤 추구나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지역 주민의 권리라든지 공적인 책임이라든지 전문 인력 관리 등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행정입니다. 자, 국가의 이념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의 방향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서 행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과지향보다는 과정지향적인 측면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게 행정인데, 자, 거기 정책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사회복지행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적인 측면이죠. 따라서 개인적 책임성보다는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집행을 하는 것이 행정인데, 이러한 행정가들은 바로 사회적 책임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한 이 행정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사회적 책임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전반부에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왔네요. 5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지문은 실천 수단과 방법, 선택,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으로 끊어요. 사회복지 정책의 성격,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겠죠. 이 정책을 서비스로,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바로 행정이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과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과정지향적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스키드모어가 제시한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이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1번 문제보다 2번 문제가 출제 비율이 더 높죠. 하젠펠드라는 학자가 제시한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2번 문제 별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확실하게, 타당하게,
측정할 표준 척도가 거의 없다고 배우셨죠?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효과성을 확실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만한 척도가 거의 없다는 것이 또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이자 단점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목표가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것을 우리가 목표의 모호성이라고 배웠죠. 1번, 2번 맞습니다. 목표가 모호하기 때문에 효과를 타당하게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번, 2번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사회복지 조직에 투입되는 원료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입니다. 자, 사회복지 조직의 원료는 인간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클라이언트의 모든 활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기술 활동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윤리성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윤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술, 그 다음에 활동 이런 것에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윤리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4번, 5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은 사회복지 조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가로 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그 존재가 정당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로부터 위임받았고 그로 인해서 정당화되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조직의 효과성이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논란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표준 척도가 거의 없다라고 1번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직은 효과성 평가라든지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의 변화, 그 다음에 혁신, 그것이 필요하다는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부분 논란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저항이 다른 조직보다 크게 사회복지 조직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자, 5번 지문이 잘못되었죠. 잘 알아놓으세요. 하젠펠드 문제는 출제될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